작년에 후진타오는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끌려나가는 퇴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강 문제로 자리를 뜬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나중에 추가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후진타오가 힘없이 수행원에 이끌려 퇴장할 때 후진타오의 아들 후아이펑도 대표 단석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당대회에서 발표된 인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었던 공산주의 청년단이 사실상 와해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던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총리 후보로 유력하던 왕양 역시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진타오가 시진핑 후계자로 지정한 후추나 부총리까지 정치국 상무위원 승진은커녕 당 중앙 정치국 위원마저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진타오 아들 후아이펑이 중앙위원은 물론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후진타오가 불만을 갖는 건 당연했습니다. 중국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혁명원로 자제들이나 고위관리의 자제들처럼 홍색 귀족이 존재합니다. 후진타오 아들 후아이펑도 아버지 후광으로 아주 쉽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잃은 후진타오의 후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버지가 전 국가주석이었기 때문에 후진타오의 아들 후아이펑은 출발선이 달랐고 빨리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후아이펑은 베이징 교통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칭화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30대 중반에 국영기업인 누쿠테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많은 주식을 스톡옵션 형식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세관 및 공항 검색기기를 쉽게 수주하게 됩니다. 나중에 누쿠테크의 뇌물 문제가 크게 벌어졌지만 누쿠테크 사장이었던 후아이펑은 쉽게 칭화홀딩스 대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칭화대학 연구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후아이펑은 말수가 적고 원래부터 정치를 좋아하지 않아 젊은 시절에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후아이펑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겸손한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얼굴에서 풍기는 온화한 분위기는 이런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을 퇴임할 시기가 다가오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직은 아버지 권력의 힘이 강력하던 2013년 자싱시 부서기로 한 번에 임명되며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후아이펑은 중국 정계에서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국가주석에서 물러났지만 이때까지는 후진타오의 권력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후아이펑은 정계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시장에 오르며 저장성 최연소 시장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후아이펑은 리수이 서기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색 귀족 중에서도 후아이펑은 혁명원로 자제나 고위관리의 자제를 뛰어넘는 국가 지도자의 자녀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후아이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가는 길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다렌시의 서기는 부부장급의 자리이지만 엄청난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보시라이가 있던 자리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요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후아이펑이 요직 중의 요직이라는 다렌시 서기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후아이펑이 다렌시 서기가 된다면 후아이펑이 가진 집안의 후광과 함께 승승장구하면서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시진핑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후아이펑은 다렌시 서기가 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후진타오는 엄청나게 실망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정계에 입문했지만 엄청난 속도로 진급하던 후아이펑은 2018년 리수이시 서기로 임명된 이후 5년이 넘도록 계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부성장급 승진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진입설이 돌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1970년대에 태어난 정치인들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안시 서기, 다렌시 서기로 영전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난창시 부임도 무의에 그치면서 중국 정계에서는 후진타오의 권력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파벌인 공산주의 청년단 역시 더 이상 후아이펑의 후광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진핑이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공산주의 청년당 같은 중국 정계 주요 계파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고얼다이들이 정계에 입문한 후 순조롭게 승진을 거듭하던 공산당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 국가주석의 아들로 초고속 승진을 하던 후아이펑은 중앙무대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채 50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50세를 넘은 후아이펑이 당대회 때 중앙위원이나 아니면 그 아래 중앙위원 후보에라도 이름을 올려야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인데 승진 기회 때마다 거듭 고배를 마시면서 차기 지도자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황태자라고 불렸던 후아이펑은 대표 단석에서 아버지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불만을 표시하다가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진타오가 끌려나간 이후 후아이펑의 처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장쩌민이 죽은 후 후아이펑은 비공식 추도식에만 참석한 것입니다. 정작 중국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장쩌민의 화장식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추도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후아이펑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작용해 공산당 주요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시진핑 덕분에 출세길이 막혀 보이는 후아이펑이지만 그럼에도 앞날이 기대되는 것은 아직 50대 초반이라 그래도 중국 정계에서 젊은 피라는 사실입니다. 영왕할 것 같은 시진핑도 수명이 있으니 언젠간 그 끝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후진타오의 후광을 뒤늦게라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역시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토굴에 살면서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니 후아이펑도 때를 기다린다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후아이펑이 젊은 시절 기업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결단력 그리고 인내심이 대단했고 한번 일을 추진하면 포기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니 지금은 많이 어려워 보이나 충분히 다시 황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4,000명이 넘는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중에서 중국 출신은 10%가 넘고 해마다 변동은 있지만 하버드의 중국 유학생은 가장 많거나 적어도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의 딸조차 하버드를 졸업한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진타오의 딸 후아이칭 역시 아버지처럼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동급생 4명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도 그녀의 가족 배경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아이칭은 후진타오처럼 칭화대를 졸업한 후 199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던 1998년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후진타오 딸 후아이칭 역시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보는 사람인데 특히 남편이 중국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의 CEO를 지냈습니다. 시나닷컴에서 제공하는 웨이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립니다.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이던 시기 후진타오 외동딸이 중국 재벌과 비밀리에 결혼한 사실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딸의 결혼은 주변 사람에게만 알려 중국 관영 매체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사위가 시나닷컴 CEO를 사임했고 그 사실이 시나닷컴 해외 뉴스 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후진타오가 그동안 경제발전 기적에서 소외된 수백만의 실업자와 빈농의 영웅이라 선전해온 사실에 진전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후진타오의 권력이 부와 결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난을 조금이라도 피하려 후진타오는 재계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라고 예비사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후진타오 사위는 시나닷컴에서 내려왔지만 당시 시나닷컴에 6,700만 달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닷컴의 주가는 단연간의 적자 끝에 수익 구조로 바뀌며 14배나 올랐습니다. 후진타오의 딸도 영리했습니다. 2003년 후진타오의 지시에 따라 남편이 시나닷컴 CEO 자리에서 내려오자 아버지 후진타오가 정적들에게 공격받는 걸 원치 않아 미국으로 간 뒤 이름까지 바꾸고 지내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사이는 시나닷컴 CEO를 내려온 뒤 중국 내부가 조용해지자 처가의 배경을 이용해 미국 IT 기업들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 석사 출신이었던 마오다오리는 당시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들여야 했던 미국 기업들의 수많은 IT 제품들이 그의 손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장인이 중국 국가주석이었으니 재산은 순식간에 늘어 웬만한 기업인보다 많아졌고 2005년에는 중국의 500대 부호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의 시대가 가고 시진핑의 시대가 왔습니다. 시진핑이 전 정권과 유착한 재벌 손보기로 작심하면서 후진타오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전후해 부동산 재벌, 사기업 재벌부터 영화계, 스포츠계 유명 인사까지 잇따라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앞세우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한때 잘나가던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고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낙마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장점인가 후진타오 그리고 원자바오 일가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당국의 감시하에 두었고 마오다오린 역시 타깃이 미국에서 자신의 지분이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의 경영을 마쿠에서 조종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혐의를 받고 있다. 후진타오는 2013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조용히 살았고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던 후진타오는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에서 건장한 두 남자에게 강제로 끌려나갔고 이 전례 없는 광경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후진타오가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후진타오는 국가주석이 되고도 몇 년간 장점인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국가 원수로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모든 권력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넘겨준 것 자체가 시진핑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과 계파인 공산주의 청년단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막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진타오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퇴임함으로써 당시까지도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장점인까지 함께 야인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견제할 세력 없이 시진핑 1인 체제가 만들어지고 시진핑의 칼날은 후진타오에게도 공산주의 청년단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권력도 온전히 넘겨주고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공격할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비를 해두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재벌과 결혼한 자기의 딸과 사이가 정부의 부패 척결 칼날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국으로 떠나보내 미리 보호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계는 정치 폭풍 후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정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 가족까지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진타오가 미리 성견지명을 발휘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